네,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하려고 해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네, 영화를 보신 분에 한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믿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러 캐릭터가 등장을 했죠. 먼저 이번에는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주요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줬어요. 주인공이 이제 사춘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불안이, 그 다음에 불업이, 예, 그러니까 MB, 그리고 수치심인가요? 그리고 아무튼 지루함, 예, 등장을 하지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땐 친구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친구가 전부죠, 그쵸? 예. 근데 주인공 친구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은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몰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불안해해요. 오늘은 제 얘기로도 좀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제 얘기를 너무 한 번도 많이 했나요? 예, 아무튼 됐고.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10명인가? 예, 아무튼 그 멤버가, 멤버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예, 그 멤버가 쭉 이어지면서 30대까지 주구장창, 예, 함께 했던 케이스였어요. 20대 때까지는 매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네, 맨날 놀았죠. 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지 말고 좀, 공부도 좀 하고 할 걸. 네, 그렇지만 어쨌든 좋았죠. 즐거웠습니다. 예, 후회는 하지 않아요. 즐거웠고,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만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보고 싶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이럴 때는 친구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선생님 추천으로 가게 된 하키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실 혼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원래 미시간 출신인가? 너 미시간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요. 극 중에서 되게 쿨한 친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친구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미시간이 아니라 미네소타인가? 미국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알 필요도 없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미네소타인가? 거기 출신이면서, 사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그 친구의 말에 토를 못 따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상대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면서 하시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감정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친구들 마음에 들려고 해요. 자, 가짜 나인 겁니다. 굳이 말해보자면은, 페르소나죠? 거기서 자기는, 평소에 마분지 아시죠? 마분지 맛 같아서 싫어하는 과자를 친구가 맛있지? 하니까, 맛있어. 막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쵸? 네,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을 지우면서 친구들이 좋아할 법한 나, 쿨한 나, 멋진 나, 말 잘 듣는 나,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나라는 가면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뭐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생겨요. 작중에서 그림자라고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림자가 불안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죠. 기존의 나를 버려버리고 기존 친구들을 배신하고 무조건적으로 하키를 하면서 즉 성취를 위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커지면서 극도로 성취지향적으로 변해요.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예민해지고 속으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내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행히 기존의 멤버들 기쁨이랑 소심이랑 분노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예, 새로운 친구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다행히 그들이 원래 주인공의 자아로 상징되는 상징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엘사 얼음 지휘봉 같이 생긴 예, 그런 상징물이 나와요.
자아를 대변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은 바로 이제 나는 좋은 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건드리면 디리링 하면서 예. 나는 좋은 아이야. 나는 좋은 아이야. 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사투리가 나오죠? 예. 매력적입니까? 네, 어쨌든 사투리로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방송부여서 그런가? 네, 잘 안 나옵니다. 사투리가 잘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투리 자부심이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사투리를 완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족은 그만하고, 아무튼 근데 그 상징물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비밀구역으로 가서 자신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비밀로 하는 억압하는 존재들을 만나요. 남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워하는 존재들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림자를 대변한 겁니다. 그쵸?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억압했던 것들, 자기가 숨겨오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을 상징하는 거죠. 그림자와의 대면을 상징하고 기억의 저편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상징물을 가져옵니다. 그 자아의 상징물 있잖아요. 나는 착한 아이야 했던 그 상징물. 근데 그 기억의 저편에는 평소 주인공이 억압했던 모든 기억들이 있어요. 뭐죠?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은 무의식의 기억들이 그 안에 구슬 형태로 이제 쌓여 있는 겁니다. 예, 그걸 폭발시켜서 의식의 흐름인가요? 예, 거기로 흐르게 해가지고 상징물을 들고 범부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무의식을 의식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식의 흐름에다가 이제 그 무의식 덩어리를 다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 뿌리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녹아서 의식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의식을 의식화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바로 외부 상황과 맞붙으면서 불안이 증폭합니다. 예, 우리 무의식이 만약에 전부가 의식화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제 보고 싶지 않았던 거, 수치스러웠던 거, 싫었던 거, 정말 이불킥했던 거, 막 이런 거 다 한 번에 떠오르면은 어떨까요? 막 불안이 증폭하겠죠. 불안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을 겪어요. 그때 이제 외부 상황에서 불안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불안이는 걱정을 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그 걱정,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모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대비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주인공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움트게 하는데, 그 자아상은 이렇게 말해요. 주황색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죠? 나는 그저 불안한 일들을 대비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잘하고 싶었었던 것 뿐인데, 그 결과가 뭐 어쨌든 그 과정이 결국엔 내가 부족하다는 신념으로 기결됐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쵸?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외부 상황에서는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꾸 부족하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해서 성취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 하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뭐 학업, 성적, 직업,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업적 등등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내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가부화가 걸리죠. 예, 물론 뭐 다 좋은 직업 가졌다고 다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쫓겨서 하는 행위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맨 나중에 불안이 극도로 증폭됩니다. 근데 그때 기쁨이가 이제 불안이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알고 있어. 뭐 너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불안아, 우리가 그 아이를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자, 뭐죠? 우리는
기쁨이는 어떤 주인공을 만들려고 했죠? 아까 그 자아 상징물에서 나는 좋은 아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 자아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외에 나쁜 부분은 다 이제 무의식의 저편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불안은 뭐죠? 자신이 극도로 이제 부족하고 어떤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세우게 되는데 그 상징물은 결국에는 어떤 거를 나타내죠? 나는 부족해. 이런 자아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때 기쁨이가 불안이에게 결국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아이를 정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말이 뭐죠? 우리는 착한 사람, 그 나쁜 사람 한마디로 딱 구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칼융이 했던 말이죠. 네. 우리는 굉장히 다채롭고 여러 면을 가진 섬세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안이가 막 미친 듯이 막 일을 하던 불안이가 결국에는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리고 멈추죠. 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상징물이 생겨나는데 말들이 여러 말이 떠올라요. 나는 친절해.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암튼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해요. 뭐예요? 우리는 친절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자신이 상대에게, 남에게 친절하게 굴지 않은, 죄송합니다. 친절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 베스트셀러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순적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언니랑 통화하는 내용을 폭로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이제 두려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쌍욕을 해가면서 명상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저는 이제, 굉장히 20대 초반부터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책을 좋아했냐면, 한창 읽을 때면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은 그때는 뭘 해줬냐면, 독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독서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2주에 20권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2주에 20권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꼴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고전이나 어려운 책 위주로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읽을 수 있었죠. 자기계발서라든지, 굉장히 그런 책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었었는데,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었었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죠? 네네. 예. 그렇게 책을 엄청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회사 다녀와서 무조건 책을 읽는 겁니다. 책만 보고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저는 TV는, 재수없겠지만 저는 TV는 잘 보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책은 무조건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 주말에는 나가서 술을 마신 겁니다. 막 술을 마시고,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만은, 나이트도 엄청 다녔어요. 나이트를 엄청 다니면서, 부끄러워서 웃음이 가짜로 지어지네요. 예. 아무튼, 근데 부킹한 횟수는 진짜 하늘에 맹세합니다. 부킹한 횟수는 10회도 되지 않아요. 근데, 부킹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막 남의 손에 웨이터 손에 끌려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진짜로 부킹을 많이 안 했다는 점.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하네요. 그래, 아무튼, 어쨌든 저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를 매주 그것도 가면서, 한때,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매주 갔어요. 예. 또 거짓으로 웃음이 지어지네요. 아무튼 부끄럽진 않아요. 부끄럽진 않은데 굉장히 모순적이었다. 그쵸? 굉장히 이제 새벽에 영어 학원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그러면서 새벽에 막 울면서 뭐 나의 비전을 찾아달라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때는 저희 언니가 굉장히 그래서 저를 많이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근데 뭐 저는 막 술 먹고 울면서 막 저의 비전을 찾아달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술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상이라든지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이제 정도로 치면 과했다는 거지. 극단에 있었죠, 거의. 있었다는 거지. 사실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나의 어떤, 예전에부터 제가 가지고 왔던 저는 나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모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칼륨의 개성화 과정을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일부러 그 솔직히 말해서 원래 쌍욕을 절대 평생 하지를 않았어요. 뭐 C자도 하지 않아. 아이씨 이런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욕을 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술 마시고 하면서도 쌍욕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욕을 좀 해요. 이제 욕을 이제 다시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요즘 읽은 책에서 보니까 이제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4가지 약속이라는, 거기서 이제 돈 미겔 루이스라는 외과 의사이자 아시죠? 네.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예. 그분이 이제 외과 의사이자 멕시코 샤먼 출신이기도 하시고, 실제로 외과 의사 과정을 밟아서 실제 의사기도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쌍욕을 안 하려고 잘 하는데 아무튼 그 통화에서 제가 쌍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명상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또 그 모순적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저를 욕할 수도 있다.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오픈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인사이드 아웃2에서 다루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고 자기를 발견하고 노출시키는 과정을 지금 제 스스로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 상징물 있죠? 나는 착해 아니면 나는 부족해 라고만 했던 그 상징물이 결국에는 아까 그 기억의 저편에서 모든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비밀, 나의 못난 부분, 거지 같은 부분, 그런 그림자, 페르소나, 뭐 이런 거를 대면을 하면서 우린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가진 아주 모순적이고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깨닫게 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자유롭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영화를 가져오고 독서를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가져오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맥락이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상징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이 됩니다. 무지갯빛을 가진 하나의 상징물이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징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 여러 모습,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화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장하는,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자신이 사랑했던 이제 뭐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성취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즐기게 되는 행복한 나가 됩니다. 자,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저는 그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배웠는데, 사실 영화 자체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매드맥스 이런 거 좋아해요. 매드맥스 이런 몰입감 높은 것을 좋아하는데, 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재미가 되게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몰입감이 되게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다. 아무튼, 나도 성취에 쫓겨서, 타인의 시선에 쫓겨서 무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우리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을 인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영화처럼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막 어려운 일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대가가 바로 평생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종국에는 좋아하게 되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정말로 행복한 일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웃사이드 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반복하는 말이죠. 나의 다양한 모습을 대변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 저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 함께 구독자분들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여정을. 네. 자,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여정에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상하는 작가 명작이었습니다.